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예정보다 이틀 빨리 달 목표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다누리는 달 상공 100km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뒤 약 2시간 간격으로 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7,517명으로 이틀째 8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가 전주보다 3.5%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주째 1을 넘으며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방역 차원에서 제한해온 자국민의 일반 여권 발급을 다음 달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고 우리나라 역시 중국 입국자의 검역을 강화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0대 남성의 정신건강이 다른 연령층보다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우도 3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늘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여 년 뒤 의사 부족 현상이 전 의료 분야에서 현실화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고 복지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단순한 증원보다는 기피 진료과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수가 인상 등 의료체계 개선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7,51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70여 명, 한 주 전보다는 600여 명 적고 2주 전과 비교해서는 2,900여 명 많습니다. 수요일 기준 3주 연속 8만 명대를 유지하면서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587명으로 11일 연속 500명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제 하루 숨진 사람은 69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1,951명입니다. 코로나19 유행세를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주째 1을 넘으면서 확산세가 지속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감염 재생산 지수가 1.04로 10주째 1을 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보다 3.5% 늘어난 6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주 사망자 391명 가운데 94%가 60세 이상이라며 이는 코로나19가 어르신과 같이 면역이 취약한 분들에게 여전히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임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최근 중국 내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정부가 지난 16일 선제적으로 중국을 인천공항 표적 검역 대상국에 추가했다며 유증상 시 동반자 검사를 시행하고 강화된 발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도 감기약 수급과 방역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모레 중대본 회의 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중국이 코로나19에 대한 A급 방역 통제 조치를 B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닫혔던 국경도 다시 열리는데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검색은 곧장 10배나 뛰었고 가고 싶은 곳 10곳에 한국도 꼽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제로 코로나가 폐지된 뒤 처음 맞는 연말, 중국인들이 성탄절보다 더 챙긴 날이 있습니다. 12월 26일 국부인 마오쩌둥의 생일을 기념하며 중국 특색의 자유를 만끽한 겁니다. 같은 날 중국 방역 당국은 코로나19를 더 이상 폐렴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3년간 적용돼 온 A급 방역 조치를 새해부터 B급으로 낮추겠다는 발표입니다. 随着病毒变异、疫情变化、疫苗接种普及和防控经验积累，我国新冠疫情防控进入了新阶段。 길 때는 한 달 가까이 됐던 입국 격리도 폐지돼
48시간 음성 증명만 있으면 통과입니다.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검색도 10배나 뛰었는데 우리나라가 10대 목적지에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의료보험까지 적용되면서 서민들도 10분의 1 가격에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선 사망자가 속출하고 의료 대란이 베이징에서 상하이 등 다른 도시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为了保证重症患者的收治，我们又新手拓展了120张床位的重症的床位。 12월에만 2억 5천만 명이 감염됐다는 추산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자국 내 민간 기관에 코로나 유전체 분석을 금지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말 인도에서 나온 델타 변이처럼 새롭게 파이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는 또다시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제한해온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을 내년 1월 8일부터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국가이민관리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 국민의 해외 관광, 친구 방문을 이유로 한 일반 여권 신청 접수 및 심사 허가를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관리국은 또 관광 및 비즈니스를 위해서 중국 본토 거주자가 홍콩에 갈 때 필요한 허가증의 처리도 내달 8일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국인의 일반 비자 연장, 재발급 신청의 접수 및 심사 승인을 같은 날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방역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에 이어서 상하이도 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인다는 내용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상하이는 응급전화 요청이 평소보다 30%가량 증가하고 병원의 환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중국 상하이의 한 병원, 밀려드는 환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지난 7일 방역을 완화한 이후 베이징에 이어 상하이가 코로나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按照目前情况来讲的话，这个每个人都有可能会被感染，这个已经是没办法避免的。 상하이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응급전화는 전주보다 30%가량 증가했습니다. 실제 구급차는 5천 건 넘게 출동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진은 중국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3개월 안에 12억 명이 감염하고 6개월간 150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대도시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감염병 관리 등급을 A에서 B로 낮추고 입국자 의무 격리도 다음 달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정부 방침에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就医院那人呢都堆的都堆满了，都急诊室坐满了都没人管，所以说现在就是有这个问题，反正就是。 最早的时候疫情确实死亡率是挺高的，但现在疫情相对来说死亡率已经降下来了。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급전환하면서 전 세계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중국의 대규모 감염과 개방 정책이 새로운 변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내년 1월 춘제 민족의 대이동 이후 의료체계 대응이 1차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YTN 김선입니다. 네, 일본 정부가 30일인 모레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는 중국을 대상으로 입국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대기시설에서 원칙적으로 7일 동안 격리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0월 11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입국 시 코로나19 검사를 원칙적으로 철폐했지만 이번에 중국발 입국자에 한해서 입국 시 검사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30대 남성의 정신건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울증은 물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난 건데요. 경제적인 이유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각종 모임과 야외 활동 등이 줄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30대 남성은 가정과 일 모두에서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이랑 어디 놀러 갈 때도 이제 좀 제한되다 보니까 영업 쪽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고 이런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도 위축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직장 생활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코로나를 겪으며 정신 건강이 가장 나빠진 것도 30대 남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 유행 전후 우울장애 유병률을 비교해보니 30대 남성이 전체 성인 가운데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울장애에서 그치지 않고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경우도 30대 남성에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 1년 이내에 자살을 구체적으로 계획한 30대 남성은 2019년 조사 때보다 6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먼저 꼽았습니다. 경제 활동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거나 코로나19 유행 이후 집값 등이 급등한 뒤 상대적 박탈감과 무력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겁니다. 경제력에 가장 민감한 나이이기도 하고 그 자영업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기가 보통 30대 초반이에요. 근데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너무나 업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거죠. 거기로 인한 우울증 그리고 심하게는 자살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병원으로 굉장히 많이 찾아오십니다. 또 바깥 활동이 줄어들면서 공감과 소통, 스트레스 해소의 기회가 사라진 것도 정신 건강을 악화시켰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병청은 이번 조사로 30대 남성에 대한 관심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눈폭풍으로 미국은 지금까지 최소 64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눈폭풍은 그쳤지만 항공 대란은 여전한데요. 나홀로 결항 사태로 전국적 항공 대란을 초래한 한 항공사에 대해서 미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주 북서부의 이리 카운티입니다. 일생에 한 번 있을 만한 눈폭풍은 잦아들었지만 산더미 같은 눈덩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도로 곳곳에 자동차와 버스, 앰뷸런스까지 눈 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인명피해 대부분이 이곳에 집중됐습니다. The Erie County Medical Examiner's Office in the Department of Health has confirmed 3 more fatalities associated with the blizzard. We now have 28 deaths. 미국 NBC 방송은 눈 폭풍으로 인한 사망자가 미국 전역에서 계속 불어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항공 대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미국 항공사의 결항률은 20%를 넘었습니다. Our crew was on their way from Detroit and we were on the plane for about 3 hours before they deplaned us and canceled our flight. And then our next available flight is December 30th, but we're trying to fly standby today. 하지만 눈 폭풍으로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뉴욕주 버펄로 나이아가라 공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항은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문제는 저비용 국내선 항공사인 사우스웨스트 항공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은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12,0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한 데 이어 현지 시간 28일에도 2,400여 편의 운항을 취소했습니다. She just told me it was canceled and nothing is going out for the next 3-4 days.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 규모는 미 전역 결항 편수의 80%를 훌쩍 넘는 수준입니다. 아메리칸 항공,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제트블루 등 미 주요 항공사들의 결항률은 0에서 2% 안팎으로 대부분 정상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 교통부는 결항과 지연 사태의 주범으로 몰린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률은 불균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당초 계획보다 이틀 빨리 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다누리가 지난 26일 세 번째 임무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 궤도인 달 상공 100km 상공에 진입해 약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다누리는 총 5번의 임무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7일 1차 진입 기동을 통해 기동 운영 안정성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우연은 남은 4회 기동을 2회로 단축했고 그 결과 다누리는 진입 기동을 총 3회 수행했으며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은 애초보다 이틀 앞당겨진 27일 확인됐습니다. 지금 대학병원엔 소아과 의사가 없어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10여 년 뒤엔 이런 의사 부족 현상이 각 진료과 전체로 확대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교육부가 의대 증원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고 복지부도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놓은 가운데 의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교육부는 이달 초 보건복지부에 의대 정원을 늘려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바이오 산업 등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사과학자 양성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의과대 증원 필요성을 검토 중이라며 2024학년도 보건의료인 양성학과 입학 정원 산정 시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육부가 공문까지 보내 의대 정원 확대를 요청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상황은 심각합니다. 올해 수도권의 한 상급 종합병원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2년째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하면서 결국 병동을 폐쇄했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들도 의사 부족으로 소아과 응급실 운영을 축소했습니다. 저출생으로 환자는 주는데 의료 수가도 낮아 기피 현상이 심하기 때문이지만 매년 배출되는 의사 수 자체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7년째 동결 중으로 현재 신입생이 전문의로 일하게 되는 10여 년 후엔 의사 2만 7천여 명이 부족해 전 의료 분야에서 모두 의사를 구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도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이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의대 정원을 관리하는 복지부도 증원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의료계 반발이 문제입니다. 의사단체는 낮은 수가 때문에 진료과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게 문제라면서 증원보다는 기피과 보상을 늘리고 의료 체계를 바꾸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합니다. 필수적인 의료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무조건 인원 확대로 늘리거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정부는 2020년에도 매년 400명씩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전공의 집단 휴진과 의대생 국가고시 거부 등 거센 반발로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 고민인 농어촌 지역이 많습니다. 한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문제 해결에 나섰는데 특히 학생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서 교육 명품 도시로 거듭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수업이 한창인 초등학교 교실. 책을 보거나 필기하는 학생 대부분이 목과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책상이 평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 학생들은 자세가 한결 편해 보입니다. 책상 면의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책을 읽거나 태블릿 PC를 쓸 때 머리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평평할 때보다 이제 목이라던가 허리가 더 펴지게 되고요. 그리고 어깨, 목 쪽으로 긴장이 완화돼서 관절 건강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장터 사이트에서 책상을 구매한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에 따라 전체 학급에 도입했습니다. 기존 책상보다는 자세가 바르게 돼서 아이들이 건강에 매우 좋아졌다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해서 다 교체를 해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 학교가 위치한 여주시는 인구가 주로 고민인 농촌 지역.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형 명문학교 육성과 장학금 확대에 이어 접이식 책상 도입 등 학교 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도시로 거듭난다는 방침입니다. 공부하는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는 그런 책걸상 더 지원 좋은 쪽으로다가 이렇게 개선할 수 있는 거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학부모님들도 만족하고
선생님들께서도 그걸 활용해 보니까는 좋다고 하니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농촌 도시가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교육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 버팀목인 반도체 산업의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4분기 실적 전망치가 갈수록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3분의 1 감소하며 어닝 쇼크를 기록했던 삼성전자. 하지만 4분기 실적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평균 영업이익은 7조 4천억 원으로 3개월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35%가 줄었으며 일주일 전 전망치보다도 악화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하는 SK하이닉스는 10년 만에 첫 분기 적자가 유력합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적자 예상 금액이 50% 이상 확대됐습니다. 관련 업계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12월 연말을 지나면서도 PC와 스마트폰 등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아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분기 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반도체 판매량이 좀 부진한 걸로 감지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점들 때문에 12월 들어서 여러 증권사에서 실적 전망치를 많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불황은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과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따라서 금리 상승세가 둔화하고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확실성이 높아 회복 시기를 예측하기는 어려운데 내년 하반기부터란 전망이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 PC 같은 ICT 디바이스들의 수요가 올해 많이 떨어졌는데 그거 시입 회복하는 게 23년도 후반부터 24년 정도로 보고 있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3, 4분기에 가시적인 회복이 있지 않을까. 반도체는 생산량의 90% 이상이 수출되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에 달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한파로 내년 반도체 수출은 올해보다 15% 감소하고 그에 따라 전체 수출도 4%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무역협회는 내다봤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피아니스트 이혁 씨가 세계적 권위의 롱티보 국제 콩쿠르 우승 이후 처음으로 한국 공연차 귀국했습니다. 이혁 씨는 콩쿠르를 경연의 장이 아닌 축제로 즐긴다며 젊은 음악가의 다양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신웅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롱티보 콩쿠르 우승 한 달여 만에 고국에 돌아온 피아니스트 이혁은 유려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연주를 취재진에게 선보였습니다. 23살의 젊은 음악가는 콩쿠르를 숨막히는 경연장이 아니라 동료들에게 배우고 음악을 즐기는 축제라고 규정합니다. 다양한 또 레파토리와 다양한 작곡가분들의 곡들을 익힐 수 있는 그 재미가 저에게 굉장히 커서 저는 그 콩쿠르를 준비하는 그 과정 자체를 굉장히 즐겨요. 콩쿠르 도전 계획이 또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내년에는 일단 롱티보 우승 투어와 개인 발전에 집중하겠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얼마 전 소아 환우들을 위해 연 자선 콘서트와 관련해 오래된 꿈 중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음악으로 제 개인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 이상인 제가 사회에 제가 할 수 있는 음악으로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항상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바이올린과 재즈 타악기 연주 등 다양한 재능을 겸비한 이혁 씨는 얼마 전 바르샤바 국제 체스 대회에서 3위를 차지했다며 체스는 취미 이상의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랜드 마스터가 아직까지 저희 한국 체스계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그런 높은 꿈이 있습니다. 한번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연주자에 대한 응원은 한국 관중이 단연코 세계 1위라며 고국에서의 공연은 언제나 설레고 소중하다는 청년 피아니스트 이혁.
지난 5월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와 더불어 더 위너스라는 콘서트로 오늘 한국 팬들과 송년회를 합니다. YTN 신홍진입니다. 네,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2022년에도 바이오 업계에 크고 작은 이슈들이 함께했습니다.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인 스카이코비1이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도 했고 길어진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바이오 벤처기업의 성장이 주춤한 한 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올해 바이오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